지금부터는 딥페이크 그리고 허위 영상물이라고도 하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딥페이크는 최근의 현상입니다. AI를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에다가 합성을 한다든지 지인의 얼굴을 다른 동영상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기원을 따져 올라가면 2017년, 2018년 정도가 됩니다. 미국의 어떤 레딧이라는 딥페이크 동영상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많이 올리던 사실 유저의 닉네임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딥페이크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기술을 이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 AI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그 얼굴을 합성해내는 어떤 특정한 기술을 이용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실 사진이나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그로부터 어떤 성적인 만족을 얻는다든지 자극을 얻는다든지 또 그런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일종의 놀이를 하는 그런 문화는 사실 훨씬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일이 언제쯤부터 문제가 됐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1998년 뉴스에 이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해서 만든 사진, 심지어는 비디오 같은 것들을 PC통신을 통해서 팔아서 2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기사에서도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사화가 되었던 이유가 이미 그것이 충분히 어떤 범죄로서 인식이 되고 있었던 그런 사정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근데 그 시절의 초점은 어떤 음란물의 유포에만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이 등장한 기술이 그 당시에는 PC통신이었기 때문에 PC통신의 어떤 음란물 유포 또 접근에 대해서 별다른 제약이 없다라는 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음란물 유포는 오래전부터 불법이었습니다. 음란물이 성적인 흥분을 유발하는 또는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인 표현을 하는 어떤 매체물이라고 할 때 연예인이나 다른 사람의 얼굴을 편집해서 나체로 보이게 한다든지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였던 것이고요. 이를 유포하는 건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성이 유발하는 피해는 그간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가 적어서 또는 사례가 적어서라기보다는 그간 많이 문제됐던 불법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웹하드 P2P 사이트, 토렌트 등을 이용해서 이루어졌던 광범위한 음란물 유포 그런 사안들과 비교해서는 특별히 부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N번방 사태를 많은 분들이 목격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되거나 가공되거나 합성된 영상물 등을 허위 영상물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점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희는 N번방 사건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어떤 합성물 그리고 편집물들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어떤 행태들을 목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런 합성물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함께 공개를 하고 피해자를 함께 조롱한다든지 모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해자들끼리 서로 더 많은 합성물을 만들어내도록 조장을 한다든지 하는 광경들을 목격을 해왔고요. 그런 합성물들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겁을 주어서 성착취로까지 이어가는 그런 끔찍한 광경들을 다수 목격하고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요. 허위 영상물이라고 했을 때 지금 저희가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수준의 어떤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영상물만이 허위 영상물인 것은 아닙니다.
뭐 피해자의 증명사진이나 뭐 일상사진과 함께 그 가해자의 뭐 성기 중요 부분을 노출을 하고 사진을 같이 찍는다든지, 아니면 피해자의 신체나 뭐 사진에다가 체액을 뿌린 것처럼 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자의 얼굴을 굉장히 성적으로 흥분한 것처럼 뭐 편집을 해놓거나 뭐 눈물이나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뭐 수정을 한다든지, 옷을 일부 벗기거나 뭐 투시를 한 것처럼 편집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양태의 합성 가공들이 모두 이 법률로서 처벌되는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처럼 자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 어떤 반성적인 고려에서 이런 법률이 개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이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처벌 대상이 확대된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소비하는 이런 행위가 뭐 진짜 어떤 피해자의 사진은 아니니까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수가 그저 개인이 즐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큰 문제 없지 않냐라든지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의 법이 오래전부터 금지해왔던 어떤 음란물 제작과 유포라는 관점에서 또 범죄가 되었던 것을 뒤늦게 이제 정당화해보려는 어떤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그런 범죄가 별도의 어떤 유형으로 처벌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지 처음부터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은 피해자의 동의가 전혀 없다라는 점에서 불법 촬영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인 범죄는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박탈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취급을 해야 합니다. 이번 딥페이크 사건을 계기로 허위 영상물은 뭐 제작 반포뿐만이 아니라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유사한 수준의 취급입니다.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적어도 타인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태를 금지를 하고 또 개개인이 분별력과 자제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특히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분들이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유념을 하지 않는다면 점차 발전하는 기술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존엄은 물론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도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